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이 수사일부로 36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두 개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의 원인들 중에 이 기술적 측면인 스마트 톨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기술 도입이라는 이 원인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 산업적 기술적 측면의 요인은 스마트 톨링입니다. 이 스마트 톨링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이 스마트 톨링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과금이 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하이패스는 RFID라고 해서 이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기반의 기술입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죠. 스마트 톨링은 이보다 훨씬 진화한 기술인데요. 이 수납원이 필요 없는 무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자동화된 톨게이트를 뜻합니다. 자동차가 톨게이트에 들어갈 때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역시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이 시작과 끝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후불로 과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의외로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핵심 기술이 LPR이라고 불리는 차량 번호 자동 인식 기술인데요. 이게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사설 주차장이나 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사용됐던 기술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 과거에는 차가 엄청 빨리 지나가면은 이 번호 인식을 하는 속도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하드웨어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 번호 자동인식 기술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 한국도로공사가 도입할 차량 번호 자동인식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번호 자동인식을 위한 인공신경망 AI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량 번호 자동인식은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차량 검출, 번호판 검출, 문자인식 이렇게인데요. 이 세 번째인 문자인식 OCR 단계는 우리한테 꽤 익숙한 겁니다. 이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에서 텍스트를 촬영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글자로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이 아도비 아크로벳 프로그램도 이게 있죠. 이 문서 스캔을 하면은 그거를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실제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기능이 있죠. 문제는 이 차량 검출과 번호판 검출인데요. 이 달리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가장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이 물체 탐지라는 이 기술에서 가장 주목받는 알고리즘은 영역 합성공 신경망, 이 영어로는 Reg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인데요. 여기서 CNN 알고리즘은 뭘까요? 보통 인간은 눈을 거쳐서 뇌로 사물을 인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은 꼭 이게 풀사이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특징이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누군지 대충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의 어떤 얼굴의 한 부분을 극대화해서 딱 보여줘도 그 애인의 얼굴을 아주 자주 많이 본 사람들은 금방 누군지 알아챌 수가 있겠죠. 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한쪽 눈에 1억 2천만 개의 간상세포랑 이 800만 개의 원추세포를 갖고 있다고 하죠. 이 간상세포는 명암을 구분하고 원추세포는 색상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이 두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비트로 환산하면 초당 7.8GB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대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패턴 정보만을 뇌에 전달해서 인식을 하죠. 이 CNN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필터를 통해서 이 패턴을 추출해서 그 패턴으로 사물을 구분해내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포토샵을 예로 들면요, 필터 중에서 블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보정을 하잖아요. 이게 컴퓨터상에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 2차원 가우시안 함수 그림이래요. 이게 이 가우시안 함수를 5 곱하기 5 행렬, 3 곱하기 3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숫자가 높고 주변은 작은 값을 준 건데요. 이거를 가우시안 블러 커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이제 필터링 효과를 주고 싶은 이미지를 보죠. 이미지의 각 픽셀과 주변 픽셀로 이 3 곱하기 3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 가우시안 필터 3 곱하기 3 행렬과 이미지에서 추출한 이 3 곱하기 3 행렬을 각각 곱해서 더하면은 이런 합성곱 수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값을 중심 픽셀에 원래 있던 값을 대신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마스킹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 픽셀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이 경계가 뭉개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마스킹을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지에 필터를 주는 게 수학적으로는 합성곱, 즉 Convolution. 연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포샵질은 수학적으로는 합성곱 연산인 거죠. 이 CNN에서 컨볼루션, 이건 일종의 필터링인데요. 이거를 거치면은
이미지 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경계를 두드러지게 하는 엣지 커널입니다. 그림처럼 경계면이 추출된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이 인공신경망 CNN에서 쓰는 필터는 더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세로 경계 필터가 있는데요. 그림처럼 가운데가 높은 분포를 보인 특징 이미지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사선이나 원을 추출하거나 뭐 곡선, 경계, 면을 추출할 수 있는 필터들을 만들 수 있죠. 이 어떤 특성을 강화시키는 필터로 그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강조를 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다양한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차량 사진이 어떻게 각각 변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CNN은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그림처럼 수많은 필터를 모두 다 적용을 해서 이 추출된 이미지들로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필터를 써서 추출한 이미지들인데요. 원본 이미지 특성을 파악을 하죠. 어떤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충분한 결과를 내면 활성화시켜서 이 다음 레이어 노드들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고양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개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 중요도 Saliency map. 맵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입력하면은 학습된 중요도 맵과 얼마나 비슷한지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뭐 차인지 구분을 하죠. 사물 패턴을 다양하게 추출하고 그 패턴을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고 분류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제 사진들에서 자동차를 자동인식하려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CNN에 학습시키는 이미지는 누가 봐도 이 고양이 사진, 개 사진들인데요. 그런데 실제 사진들은 훨씬 다양한 물체들이 섞여 있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이 실제 사진에서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는 거는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공간을 학습을 해서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의 객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영역 합성곡 인공신경망이 나온 겁니다. Region convolution neural network. 이 공간은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이 필터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공간도 주변 픽셀과의 관계를 통해서 몇 개의 특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맨 왼쪽이 원래 이미지 중에서 9개 픽셀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은 중심 셀과 각 주변 셀의 차이의 평균을 내서 각 주변 픽셀과 중심 셀과의 차가 평균 차보다 높으면은 1, 아니면은 0 이렇게 표시를 해서 8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일 경우에는 나하고 거의 비슷한 픽셀이고 1이면은 나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픽셀 이런 식이죠. 예, 가운데 픽셀이 주변 픽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패턴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LBP Local binary pattern. 이라고 하는 건데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조명의 특성을 타지 않고 실제 픽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앞에서처럼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문지르듯이 연산을 하면은 전체 LBP의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새는 네모가 아니라 이 원처럼 픽셀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원형 LBP는 아주 훌륭한 특성을 갖는데요. 그림처럼 거의 모든 패턴이 대략 점, 평면, 선, 모서리, 코너 등 10개 정도의 패턴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8비트니까 총 256개의 특성을 갖는 LBP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개로 축소된 패턴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전체 이미지를 대략 16개의 픽셀 단위로 구분해서 각 블럭을 LBP를 수행해서 앞에서 말한 이 10개의 패턴만으로 표현 히스토그램을 표시하면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RCNN은 이렇게 공간을 패턴으로 표현한 후에 비슷한 패턴들의 공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그림을 앞에서 말한 LBP를 통해서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공간의 패턴을 만들면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분리된 각 공간들에 물체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잘게 조개진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물체가 없겠죠. 그럼 다시 주변 패턴들과 합칩니다. 그리고 다시 물체가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합쳐나가다 보면은 이 물체가 있는 공간들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공간을 네모 반듯한 박스로 표현하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사물을 CNN으로 뭔지 맞추는 거죠. 이런 식의 컨셉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안면인식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막 사물이나 사람 같은 거를 동물이나 사람, 사물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인식해서 이게 박스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컨셉으로 RCNN에서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마스크 RCNN 가장 최신이 요로 알고리즘으로 발전한 겁니다. 요게 바로 최근에 이 안면인식 그 인공지능 카메라 같은 데서 이 박스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여주는 요런 게 요로라고 해요. 욜로 아니고 요로. 이 영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RCNN의 발전에 따른 차량 자동인식 기술 비교 화면입니다.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사물들을 분류해서 찾는데 0.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차량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차량 번호를 자동인식하게 구현할 수 있게 돼 있고 정확도는 99%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톨링 핵심 기술인 신경망 기반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 인원 감축이 어쩔 수 없다는 소리는 참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